안녕하세요, 컴맹 여러분. 컴맹학교 커먼스쿨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내가 필요한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 저작권 걱정 없이 사진을 찾아서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알아두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축 키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해볼 거는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사진을 저장할 일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이런 사진들 보이시죠? 뭐 이런 네이버 사진도 있고 이런 광고하는 사진도 있고 되게 많죠. 이런 사진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사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세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여기 메뉴 중에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거랑 요 위에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상 저장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입니다. 반드시 사진 저장으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이게 뭐냐면 너 어디에 저장할 거야? 얘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에 저장할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보이죠? 사진도 있고 문서도 있고 바탕화면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저장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바탕화면 아니면 이 사진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컴맹분들은 다른 장소 같은 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탕화면 반드시 내가 어디에 저장할지를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저같이. 저는 한번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일 이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적어 주셔도 되고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적지 않고 그냥 저장 한번 눌러 볼게요. 저장을 클릭. 그래 놓고 여기 인터넷 아래 내려놓은 창 아시죠? 이거 내려놓고 바탕화면에 딱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아까 그 사진이 저장된 게 보이실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면은 이 사진 이렇게 저장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시 인터넷에 가서 이번에는 저는 박보검이라고 해서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 박보검 사진을 저는 저장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상단에 맨 위에 보시면 여기 통합 옆에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보검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검색돼서 나옵니다. 잘생겼네요, 역시. 자, 여기서 이 사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을 클릭을 하시고 옆쪽에 이렇게 크게 나오시거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창이 하나 더 뜨면서 이렇게 원본 파일이 나와요. 이거는 지금 뉴스 기사에 있던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사진의 출처로 가게 되시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해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클릭.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또 뜨면서 너 어디 저장할 거야? 물어봐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또 저장을 하고 저장이라고 눌러줄게요. 그래서 다시 여기 인터넷 창 내려놓을게요. 그랬더니 박보검도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수지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검색을 수지라고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제가 아까 이미 이미지를 눌렀었기 때문에 수지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수지도 역시 예쁘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수지로 할게요. 자, 이 수지를 아까 작잖아요. 지금 사진들이. 근데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누르세요. 근데 이 사진을 누르라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이런 글자가 있거든요. 이런 글자로 눌러 주셔야지 거기로 가는 거거든요. 자, 딱 누르세요. 이거는 어떤 블로그의 거 같아요. 자, 쭉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수지 사진들이 쭉 있습니다. 내리다 보면은 아까 그 수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사진이 너무 많아요. 이 사진입니다. 자, 이거를 저장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를 해서 뭐 누른다고 했죠?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이거 누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눌러서 너 어디 저장할 거야? 바탕화면에 저장할 거야 해서 여기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 해서 내려놓으면은 여기 이렇게 수지도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을 자기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사진들이 있잖아요. 사진들이 있는데 당연히 사진에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작권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사진의 저작권은 당연히 수지에게 있겠죠. 이건 수지 얼굴이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사진을 저장해서 어떤 데 쓰느냐에 따라서 저작권을 조금 생각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지 팬이야 해서 이 수지 사진을 뽑아서 갖고 있는 거는 저작권에 큰 문제는 없겠죠. 난 수지 팬이고 수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싶어서 그냥 뽑아서 보관을 하는 용도로는 크게 뭐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걸 가지고 이 수지 사진을 가지고 무슨 자기 홍보를 한다거나 사업적으로 쓴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지님이 화가 나겠죠? 소송을 걸 수도 있고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절대 홍보를 하시거나 뭐 당연한 얘기지만 홍보를 하시거나 그런 건 하실 수 없습니다. 그냥 저장해서 자기만 보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알아두시고 근데 나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홍보할 사진이 필요한데요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사진을 쓰시기보다는 저작권이 없는 그런 사진을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저작권 걱정 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저작권 걱정이 없는 사이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먼저 인터넷에 갈게요. 인터넷에 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시려면은 여기에 네이버 로고 있죠? 이런 거 눌러서 네이버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네이버 메인이거든요. 여기 검색에다가 뭐라고 적어 주시냐면 한글로 픽사베이라고 이렇게 적어 보세요.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뜹니다. 맨 위에 보시면 영어로 픽사베이라는 이런 게 하나 뜨게 돼요. 제일 위에. 이게 저작권이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는 사이트예요. 자,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크게 보면은 놀라운 무료 이미지라고 적혀 있죠. 정말 놀라운 무료 이미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사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왜냐? 사진 작가들이 찍은 사진이라서 그래요. 외국의 사진 작가들이 찍은 사진들인데 일단 저작권 걱정이 없어서 쓰는 것도 있고 사진의 질이 너무 좋아서 쓰는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점이 옆에 보시면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출처도 안 밝혀도 됩니다. 다른 무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라고 하거나 그런 애매한 경계가 되게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 픽사베이 같은 경우에는 상업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출처도 안 밝혀도 된다고 하고 거의 제한 없이 그냥 쓸 수 있다는 그런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상업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유튜브에 배너 같은 거, 썸네일 같은 거 만드실 때 요 위에다가 사진 위에다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여기다가 내가 멍멍이와 떠나는 1박 2일 여행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기 해볼게요. 여기 뒤로 가기 버튼 다들 아시죠?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다른 사진도 한번 보게 되면은 너무 좋아요. 여기에 것들이 전부 다. 뭐 이런 거 눌러서 메이크업 하시는 이런 메이크업 종사자분들은 여기다가 또 이거에 맞게끔 뭐 1대1 메이크업 레슨이라는 말을 써서 홍보를 하실 수도 있겠고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컴퓨터를 가리키는 강사니까 컴퓨터라고 요 위에 검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컴퓨터라고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컴퓨터 잠깐만요. 컴퓨터라고 적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게 많은 놀라운 무료 이미지들이 가득가득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을 가지고 제가 글을 쓸 수도 있겠죠. 이 사진도 예쁘네요. 한번 눌러보면은 저는 이런 여백의 미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 여백의 미. 여기다가 글만 딱 그냥 한 글자 딱 써도 눈에 확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어떻게 저장하나요? 이 옆에 보시면은 무료 다운로드라는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서 여기를 다운로드 누르셔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번거롭기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요 사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시면 아까 같이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라는 이 메뉴가 나와요. 요걸로 저장하시면은 굳이 이 옆에 버튼 누르고 여러 번 하지 않아도 한 번에 저장이 가능하세요. 어떻게? 오른쪽 마우스로. 오른쪽 마우스에서 뭐 누른다고요?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이거 눌러서 기다리시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아까 같이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든지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내려놓으면은 짠, 여기 나와 있죠? 아까 그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작권이 걱정 없는 사진 찾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원하는 사진을 검색하고 오른쪽 마우스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눌러서 바탕화면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컴맹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편한 단축키 몇 가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화면에 저는 홍글이 있거든요. 한번 홍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처음 가르쳐드릴 단축키는 우리가 자주 쓰는 기호에 대한 단축키입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미음이라고 있죠. 미음 한번 누르시고 한자 키를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자주 쓰는 일반 기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쓰는 기호들 많이 보이시죠? 뭐 화살표라든지 이런 건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지금은 하트를 한번 해서 여기 바꾸기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트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같이 나와 버렸어요. 자, 이걸 지워서 다시 해볼게요. 미음 한번 누르고 한자 한번 누르고 자, 똑같이 하트를 누르시는데요. 여기 아래를 보시면 괄호가 돼서 나올 거라고 미리 얘네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맨 앞에 이 한자만 나오는 부분 요거를 선택해서 바꾸기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트만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여기서 원하는 기호를 하나 누르시고 바꾸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려드릴 단축키는요.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셔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단축키인데 이번에는 리을 그리고 한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자주 쓰는 센티미터라든지 아니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제곱미터라든지 이런 단위별 이런 단축키도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 제곱미터 누르고요. 이쪽이 맨 앞에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바꾸기 그랬더니 이렇게 제곱미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반드시 리을하고 한자를 누르셔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써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알려드릴 단축키는요. 원기호 단축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 2, 3, 4나 이런 번호 쓸 때 있잖아요. 동그라미 안에
1이라든지 이런 거 쓰실 때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키보드에 이응, 한글 이응 있죠? 이응 한번, 한자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원기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원 안에 숫자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 아시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저는 1을 한번 클릭하고 바꾸기 눌러볼게요. 바꾸기. 요런 거. 2도 해볼까요? 마찬가지 이응 한번 누르시고 한자 키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눌러서 바꾸기. 자, 그러면은 정리할게요. 이런 우리가 자주 쓰는 일반 기호 단축키는 뭐였냐면 미음 플러스 한자 키였습니다. 그리고 제곱미터라든지 이런 단위를 쓰실 때는 리을 그리고 마찬가지 한자 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원기호는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원기호는요. 이응 한글로 이응 그리고 한자 키였습니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필요한 상황에 쓰시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단축키가 될 것 같아요. 미음 한자키, 리을 한자키, 이응 한자키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컴맹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단축키는 뭐냐면 실수를 했을 때 되돌아가는 단축키예요. 지금 제가 나 이거 그전으로 조금 돌아가고 싶어. 그럴 때는요. 키보드에 보시면 컨트롤 키 아시죠? CTRL이라고 적힌 키가 있거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Z, 영어로 Z를 눌러주시면 그 전 상황으로 이렇게 한 단계씩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글을 쓰기 전으로 한 단계씩 Z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Z를 누르다 보면 제일 처음 우리가 글자 쓰기 전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계속 제가 Z를 누르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계속 한 단계씩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단축키예요. 외우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내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럴 때는 나 Z키 타고 되돌아갈래.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컨트롤 Z키를 타고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 너무 많이 되돌아와 버렸어. 다시 앞으로도 오실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그럴 때는 컨트롤 Z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Z를 눌러주시면 한 단계씩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계속 아까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죠? 우리가 했던 상황으로. 자, 컨트롤 시프트 Z 그리고 컨트롤 Z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더 알기 쉬우실 것 같아요. 오늘 컴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